한국사의 박수현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밖에는 날씨가 아주 추워져가지고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반가운 손님과 함께 눈을 맞으면서 여기 왔습니다. 오늘 방송이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또 관악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을 한번 또 만나게 됐어요. 어떤 분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잘 아시죠? 저희 자기소개는 직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지 큐레이터이자 작가인 윤성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가는 많이 들어오셨는데 편지 큐레이터는 또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네. 편지 큐레이터가 뭔가요? 편지 큐레이터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편지를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저는 편지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한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남긴 편지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편지들 중에서 현대인들이 읽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편지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신 아주 창의적인 분을 또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글을 쓰는 것도 창의적인데 직업을 개척하는 거는 더 한 단계 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주고받은 편지들을 소개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군요. 근데 네, 그런 책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작가들끼리 주고받은 편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왕하고 신하하고 주고받은 편지들도 네네. 있고 굉장히 다양한 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할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화가들의 편지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정치를 했던 분들의 편지는 이런 게 있어요. 문학가들의 편지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개하기도 하고요. 특징이 조금 다 네. 다르겠네요. 네네네네. 혹시 예술가들 편지는 더 예술적인가요? 그럼요. 특히나 화가들의 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편지 그림이 같이 곁들여져 있어서 굉장히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라도 하나 빠져야 되는데 이 예술가들은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주고받는 편지도 당연히 더 잘 쓸 것 같기는 해요. 네. 빈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만 되게 잘 그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분의 편지를 보면 이분은 정말 작가 저리가라의 필명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문장이나 이런 것도 그다음에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셔가지고 편지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그냥 편지만이 아니라 네. 그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또 반하셔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또 편지 네, 큐레이터라는 맞아요. 걸 네. 또 하셨군요. 빈센트 같은 경우는 제가 편지를 먼저 봤어요. 그림보다. 그래서 아, 편지를 그러시군요. 보다가 이거 이 설명하고 있는 그림은 뭐지? 이게 궁금해서 그림을 찾아본 케이스가 빈센트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네. 주고받은 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네. 따뜻한 내용이라든가 네네. 좀 소개해줄 만한 게 있을까요? 겨울에 관한 편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요. 권정생 선생님이 이호덕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 중에 동화 작가의 네, 권정은 네, 네. 선생님이요. 새 카드라고 해야겠죠. 엽서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보낸 게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셨어요. 근데 그 위에 새해에는 아프지 말아주세요 라고 써서 이호덕 선생님께 보낸 편지가 있는데 저는 항상 12월이 되면 그 편지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늘 뭐 이맘때쯤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한 해도 건강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그 편지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울 되면 그 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게 진심이 되게 담겨있어요. 네, 선생님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새해에는 아프지 말아주세요. 맞아요. 건강하라는 말 우리 되게 많이 하는데 아프지 말아주세요라고 네. 하는 그 문장 속에 굉장히 진심이 네, 담겨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확 울컥하려고 했어요. 언제 막 카드를 쓰고 네. 이런 연하장 비슷한 어떤 메시지를 보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기억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선생님을 모시고 나니까 조그만한 편지라도 하나 썼어야 되나? 네. 쓰고 싶다. 네. 이런 노래가 생각이 가기 드네요. 전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동이 쓰는 데까지 가야 될 텐데요. 그러면은 올해는 지역에서도 제가 활발하게 활동하신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네. 글쓰기 강의도 하시고 네, 네. 본인의 글도 쓰시지만
관악구에서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신 것도 처음이시죠? 네, 올해는 유난히 관악구에서 네, 많이 불러주셔서 많은 일을 했었는데요. 서점들하고 또 연계해서 편지에 대한 강의들 좀 했었고요.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니면 인문학 속에 어떤 편지들이 남아있는지 이런 이야기 했었고, 특별히 이제 지난번 가을부터는 12주 동안 엄마들과 함께 편지로 글쓰기라는 네, 그런 수업들을 진행해 있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한 번씩 글을 쫙 써보는, 예, 그래서 글이라는 게 사실 쓰는 게 저는 어렵지 않지만 글 쓰는 게 어렵지 않대요.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이제 어려울 때도 있죠, 물론. 근데 맞아요. 그걸 되도록 즐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예, 많은 마음가짐이 분들이 진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게 작가들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생각한 것들을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좀 그런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엄마들하고 같이 12주 동안 네. 글쓰기 연습을 좀 했었습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하고 싶어 하는 그 맞아요.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네. 글쓰기 수업 이렇게 들었을 때 다른 분들도 글 써오신 거 이렇게 네. 듣잖아요. 화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다들 너무 잘 쓰시거든요. 네. 그런데 다들 자기가 못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리면 합평 네. 같은 거 하실 때 좋은 점을 더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대안학교에서 청소년 친구들하고도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글을 이렇게 보면서 서로 칭찬할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그 힘으로 다시 또 쓸 힘을 찾는데 이것 좀 이상해요. 이건 틀렸어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좌절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예, 모든 분들이 누군가의 글을 봤을 때 이거 좋다라고 좋은 점들을 먼저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주 좋은 꿀팁인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글쓰기 특별 노하우 방출 좀 한번 해주세요. 뭐 칭찬도 좋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3가지 정도? 아, 늘 우리가 네, 3가지 네, 네. 좋아하잖아요. 글쓰기 노하우라고 하면 모든 작가들이 이 얘기하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읽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내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뭔가 생각이 팍 터질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천천히 살피면서 생각에 깊이 빠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써보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수없이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드려도 듣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는데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계셔서 쓰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쓰는 게 내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책에도 있죠. 모닝 페이지라는 그런 네.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 모닝 페이지라는 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생각나는 것들을 쓰라고 이런 이제 소개글이 있는데요. 30분 정도 쓰라고 책에는 되어 있지만 30분 내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노트를 펴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꺼내놓는 작업들부터 하시면 그게 습관이 붙고 하면 굉장히 글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갑자기 깨달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다 들어서 시도를 해봤거든요. 네. 며칠 못 가요, 이게. 그래서 제가 네. 강의할 때마다 제가 이제 막 그런 비법들을 알려주고 이제 모닝 페이지를 정말 1년 동안 꾸준히 썼는데도 글쓰기가 늘지 않는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면 1:1 개인 레슨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동안 제가 한 10년 됐는데 강의한 지 아무도 오시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분이 많이 네, 다 안 쓰는 거죠. 1년을 쓰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중간에 그러니까요.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그 생각하는 것도 되게 부지런해야지 네. 생각하는 것도 게을러지니까 생각하기를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글도 당연히 안 네, 쓰게 맞아요. 되고 제가 올해는 글을 많이 안 써서 원래도 안 쓰지만 되게 게으르게 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 쓴 책도 있잖아요. 네, 네,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2권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다 읽었어요. 저 이 책 되게 좋았거든요. 엄마들과 아이들
관계에서 그 소통하는 편지기 쓸 때 요거 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받았는데 네. 이거는 약간 그런 내용인 거죠. 네, 맞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기적의 손편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편지를 샘플과 함께 소개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좀 잘 이어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안부 편지를 쓰고 싶다거나 축하 편지, 감사 그게 편지, 되게 네. 쑥스럽잖아요. 네, 뜬금없어 맞아요. 보이고 네. 네, 그런 거를 극복하고 쓸 수 있는 네, 그런 게 담겨 있는 그래서 거죠. 노하우들을 좀 이렇게 방출한 책이죠. 네, 기적 손편지는 편지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샘플도 보실 수 있고, 아, 나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아이디어도 내실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아, 기적의 손편지. 네. 그렇죠. 관계를 바꾸는 작은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계가 바뀌는 게 기적인 거죠. 그쵸. 그리고 올해 나온 책이에요. 네. 자산의 철학. 네, 자산의 철학은 올해가 아니고 지난 가을에. 네. 지난 가을인데 네. 작가님들 그때 뵀었는데 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네. 됐나요? 지난 가을에 나온 네. 그러니까 편지 작년에 나온 책이고요. 정약용 다산 정약용의 네. 편지들을 읽으면서 제가 좋은 편지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 네. 편지 책도 또 있긴 네, 있잖아요. 이베리스 보낸 편지라고 따로 있고 그분의 편지만 묶은 책들이 몇 권이 따로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대적인 배경과 이분에 대한 인생과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아 이게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공부를 좀 쫙 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떤 시기에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는 누가 받았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아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편지를 해서 좀 현대적인 시선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본 그런 책입니다. 고민이 좀 많으셨겠어요. 네, 네. 사실은 제가 그 뭐 이거를 내가 재해석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한 게 아니라 그 편지들을 읽을 때 저한테 왔던 그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다시 조금씩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책을 내야겠다 이렇게 쓴 게 아니어서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었지만 책을 내기로 한 후엔 조금 더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이 글도 되게 잘 쓰시는데 이렇게 말씀도 되게 조곤조곤 잘 하시잖아요.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는. 근데 글을 잘 쓰셔서 이런 책도 좋은데 소설도 전 되게 좀 기대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 소설은 언젠가. 지금 제 노트북 폴더에는 여러 아이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소설 아이디어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대한학교 작가 수업한다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짧은 소설들을 같이 이렇게 막 쓰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게 언젠가 좀 세상에 나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보석을 알아봐주는 출판사가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러면 올해 생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 사연이나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내년을 생각하면서 가족들한테 뭐 아니면은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 좀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12월이 되면 뭐 성탄 카드도 쓰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되지? 그다음에 아니면 엄마가 아이에게 1년 동안 좀 고생한 것 같아서 무언가 좀 써주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지 이런 고민 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1년의 생활을 쫙 한번 돌아보시고 그 만약에 아이에게 내가 편지를 쓰고 싶다 하면 아이가 1년 동안 어떤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칭찬거리를 많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하고 좀 소중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에게 좀 쓰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이 고마웠던 것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이런 것들이 의미를 좀 부여해서 써주시면 받아보시는 분도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다가 이렇게 네, 내용을 맞아요. 써서 전달을 해주는 게 네. 내 마음을 전하는 게 그렇죠. 되겠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 한마디 어떤 말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됐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팁입니다. 근데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갑자기 막 너무 주절주절 길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요약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어쨌든 써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 요즘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적으로다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편지도
가장 아날로그적인데 가장 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네.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진심이 담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카톡으로 보내도 상관은 없거든요. 뭔가 되게 이게 가벼워 보여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깊이 하시고 이렇게 한자 한자 이렇게 정성을 들여 쓰신다면 카톡이나 SNS로 보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단체 문자처럼 이렇게 막 한 번에 이렇게 보내니까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내가 손으로 쓰기 힘들다 하시면 SNS나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에 담아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 손으로 쓰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기도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죠. 네. 이 사랑의 그 방법 중 4가지 중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거를 쓰기 위해서 그 시간을 나한테 썼구나라는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감동스럽게 네. 다가오는 사실 편지 같은 경우는 편지지를 고르는 것부터 음. 쓰고 이렇게 담아서 뭐 집으로 보낸다고 하면 우표까지 붙여서 우체통까지 찾아서 이 과정 모두가 한 사람을 기억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감동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또 길지가 않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내년의 계획이나 올해 가장 좋았던 거 네.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 자랑해 주시고 우리는 주세요. 어쨌든 관악구에서 많이 불러주셔서 관악의 구민들을 많이 만났던 건 굉장히 기뻤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악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관악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좀 많은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했던 한 해여서 그게 참 뜻깊었고요. 새해에는 아마 제가 올해 또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청소년들하고 글 쓴 그런 이야기들을 쓴 책인데요.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아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면 제가 꼭 보고 네. 소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독한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독서 동아리를 하시거나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분들도 오늘 제가 이렇게 뵙고 소개를 해드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들 되게 초대해주셔서. 부끄럽잖아요. 오늘 좋은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내년에 책 나오면은 그것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 기쁘고 행복한 일만 많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